네, 안녕하십니까. 거인의 시선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까지 시장이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양시장 지금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마냥 좋다고만 우리가 바라보기는 좀 힘든 게 이제는 그 미국 증시의 급반등,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권에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여요.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확 빠진 이후에 양봉으로 딛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나스닥은 제가 꺾였다 그랬죠.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선입니다. 요 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기는 힘들어요.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려면은 이거는 이제 정말 이제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까지 뭐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거 외에 또 다른 이제 그런 걸 뛰어넘을 만한 어떤 모멘텀은 현재로서는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런 추세선까지 반등이 나왔고 또 여기에 100일선이 위치해 있다면은 이제는 최소한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는 뭔가 좀 한번 쉴 때가 됐다. 지금은 오히려 핑계거리가 생긴다면은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올 만한 위치까지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장의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경기 지표도 달라졌느냐. 그대로죠. 그거는 이제 단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빠졌다는 심리는 살짝 좀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엔캐리 트레이딩이 이제는 한 70% 정도가 뭐 정리가 됐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팔 사람 다 팔았다 이 소리죠. 팔 사람 다 팔았다. 그거는 이제 그 주가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밑에서는 팔 사람 다 팔았다지만은 주가가 또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어느 정도가 올라왔냐면은 빠진 이후로 저점에서부터 지금 7% 정도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 정도 7% 정도 올라왔다면은 하루에 1%가 넘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팔 사람은 다 팔았다가 아니라 이제 살 사람은 다 산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제는 매도 심리가 또 커질 만한 때가 분명히 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는 시장의 단기 매도 심리가 또 일어날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이 와중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를 보더라도 이제는 11선 부근, 기준선이 이제 2640 정도에 있는데 기준선 부근까지도 올라왔고 특히 이제 이날에 생겼던 이 갭 있죠. 금요일과 월요일날 장에 그 사이에 생겼던 이 갭 부분까지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주가가. 그래서 이런 갭들은 보통 이제 상당히 좀 강한 벽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를 뚫고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가라는 게 하루 이틀 정도 도전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밑으로 빼버리거든요. 매도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넉넉치 않은 단기 이제 과열권까지 이제 왔다. 벽에 부닥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어쩌면은 저는 이제, 뭐 음봉이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오르고 있고 양봉을 만들고 있어서 오전 장은 일단은 뭐 지나가는데 쉽지만 견조하게 오늘 이렇게 시장이 그래도 견디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일본 증시가 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이즈가 없죠. 일본 증시에 관련된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좀 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요즘에는 일본 증시를 안 볼 수가 없죠. 니케이를 보게 된다면은, 니케이도 지금 굉장히 상당히 급반등 아닙니까? 급락을 했다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날카로운 V자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도 옆으로 기간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한번 좀 흔들림 형태로 들어올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구간.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작동한다기보다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하나의 이제 약점입니다. 약점을 안고 있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밤에는 뭐 PPI, 모레밤에는 CPI, 또 목요일 날은 매주 있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번 주 뭐 상당히 좀 그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있죠. 가령 이제 CPI, 우리가 많이 보는 CPI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이 됐다. 이게 무슨 뜻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CPI가 둔화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을 올려볼 수도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둔화됐네 이러면서 내용을 뜯어보니까 경기 침체와 관련 있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건 악재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쪽 방향 위나 아래나 어느 쪽으로든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지금은 벌써 이제 한 2주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CPI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그러면 시장 무조건 오르는 걸로 봤지만은 이제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시장이 작동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또 연준위원들 발언도 이번 주에 계속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만 하더라도 월요일 화요일만 하더라도 연준위원들이 시장 달래느라고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경기 침체는 아니라면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발언 같은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꼭 시장 친화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살짝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임박했다라는 이제 이스라엘 측의 관측도 있거든요. 물론 뭐 이란 측에서 이제 뭐 그 유엔 안보리에다가 이 건을 이스라엘을 잘 뭐 다스려 주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여지를 줬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지난주에 급락했다가 급반등이 나와서 지금 당김에도 어떤 심리들이 있을 만한 구간에서 너무 사건이 많다. 대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너무 많은 구간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지금 뭐 오늘도 오른다고 해서 주식을 많이 매입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PPI 발표 잘 넘어가도 CPI 있고 CPI 넘겼다 하더라도 또 신규 수rop상 청구 건수 있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또 이제 또 그 휴장도 있죠. 광복절 휴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오늘 뭐 특징 섹터로는 요즘에 이제 시장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가 뭐 특징 섹터지만은 다 올라온 이후에 이제 시장이 한 차례 쉬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또 차별화가 아마 될 겁니다. 차별화가 될 때 그러면 어느 쪽이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아무래도 이제 매일매일 시장의 섹터들을 좀 봐야 되겠죠. 방산주 같은 경우에 뭐 요즘에 잘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르고 있고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뉴스가 나와 있죠. 군에서 뭐 이제 그 군사용 로봇을 사족 보행인가요? 테스트를 하는데 현대로템이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방산주가 고점을 찍는 게 언제쯤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럼 방산주들이 고점을 찍을 걸로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죠. 현재로서는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뭐 수주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적 좋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고점 찍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여전히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로통 오늘 좋은데 또 이제 한 가지 약점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르는 날에는 좀 비중 좀 줄여주고 또 빠지기 기다렸다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현대로템과 함께 오늘 이제 군대 쪽에 군사용 로봇 사업자로 선정된 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오르고 있고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이제는 거의 바닥을 잡지 않았나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 사업이라는 것도 뭐 앞으로 미래의 성장 산업이 안 될 수가 없는 사업 영역이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업성을 확실하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 지금 아직까지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AI 같은 것들이 로봇의 이제 머리에 장착이 되게 되면은 확실히 달라진 이제 산업 효과를 보게 될 텐데 지금은 계속 투자하는 구간이죠. 하지만 계속 투자하는 구간 내에서도 한 번씩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또 한 번씩 이제 테마처럼 올라갈 텐데 그게 하반기 한 번 올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로봇 시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실적이 안 나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좀 그 뒷배가 좀 있다든지 자금력이 튼튼한 회사가 좋다. 그래서 저는 딱 두 종목 본다 그랬죠. 삼성이 픽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두산 쪽에 두산 로보틱스 두 종목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은 제 생각엔 지금 뭐 거의 바닥권이에요. 시장이 한번 또 흔들리고 그런 다음에는 살 수 있겠다. 또 뭐 지금부터라도 분할로는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하반기 기다리다 보면 또 하반기 때 한번 슈팅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동안에 안 움직이던 신재생 쪽이 이제 오늘 다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CS 윈드, 풍력 속도,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적도 잘 나오면서 많이 올라왔고, SK 오션 플랜트도 반등이 나왔고, 또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처럼 태양광 쪽도 올라오고 있고요. 수소 쪽도 올라오네요. 두산 퓨얼셀, 뭐 S퓨얼셀 다 오르고, 또 뭐 원자력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뭐 지트포가 다 오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그 트럼프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눌려있던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심이 해리스가 지금 우세를 점했다. 특히 경합주에서 뭐 4% 이상 앞서간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조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해리스가 적어도 트럼프를 뭐 한 7% 차이 이상으로 앞선다. 이 정도라면은 좀 안정권이기 때문에 그럼 신재생 쪽이 쭉 가겠구나 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오차 범위 이내고 또 TV 토론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대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저는 반등 시에 일단 비중 크신 분들은 비중 좀 줄여놓자. 이런 의견이고 단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제로 노출로 해가지고 특히 태양광 쪽은 미국의 여러 가지 사업성을 타면서 또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신재생 쪽도 안 올라갈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때까지는 조금 트레이딩 형태로만 대응을 하자. 신규 접근은 조금 좀 미루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기차 쪽도 오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오르고 있고, 그리고 뭐, 전기차 쪽은 제가 뭐 계속 말씀 좀 드렸죠.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코스닥의 대장주입니다. 시총 큰 종목들이 저점이 크게 안 깨진 상태에서 흐름이 옆으로 흐르는 상태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이번에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실적 시즌이 8월 뭐 중순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적 발표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전기차들도 시장 전체가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기차들도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 그리고 9월 초 계속 말씀드렸죠. 유력한 종목 저는 뭐 딱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PNT, 대주전자재료, 타이밍까지 말씀드렸었죠. 5일선 타면 살 수 있다. PNT 여기서 5일선 탔었고 흐름 괜찮죠? 대주전자재료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탔었고 그 이후로 벌써 상승권이네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그 위에도 몇 종목 있습니다만은 뭐 이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은 오늘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알테오젠이 분봉상에서 빠지면은 그 에코프로가 분봉상에서 살짝 올랐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살짝 반등이 나오니까 에코프로가 살짝 빠지는 형태. 이렇게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번갈아서 어떤 순환매 형태로 크게 봐도 그렇고 분봉상으로도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수와 관련된 수급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방송에서는 약간의 좀 음모론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적합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일 또 이제 공개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바이오도 여전히 봐야 되겠죠. 리가캠 오늘 또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제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보자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오늘 또 의료 AI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사자? 아니죠.
저는 항시 강조분, 강한 반등이 나올 때 쳐다보고,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면 사자. 근데 의료 쪽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이고요. 반도체 오늘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1% 이상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오르고 있고, 소부장들도 오릅니다. 리노공업, ISC, 원익 IPS 다 오르죠. 이오테크닉스. 반도체는 하반기 실적주입니다. 지금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수출을 타고 결국에는 시장 반등 나오면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죠. 소부장들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이제 생산 정상화를 하게 된다면은 그럼 실적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제가 삼성전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빠지는 월요일 날도 사서 물리자 했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년도에 엔비디아 쪽에서 HBM3E를 상당히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가 2개월에서 4개월 이내에 블룸버그 쪽에서 전방으로는 HBM3E가 엔비디아의 콜테스트를 통과를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호재가 남아있고 그 호재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종목이 삼성전자다.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중에서 제일 싼 게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때문에 요즘에 이제 반도체들이 좀 빠지지만은 어떤 순간에 엔비디아와 디커플링 되면서 삼성전자가 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는 반도체 소부장까지 해서 실적주로서 하반기 때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종목들로 보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많이 반등이 나왔죠. 단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도체 쪽의 종목들도 소부장들도 약간 좀 조정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 아니면은 좀 분할 매수한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이고요. 전선 쪽도 이제는 많이 빠졌는데 바닥을 좀 그린 형태예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에코에너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쪽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누가 되든 한다 그랬으니까 전선 쪽은 수혜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전선 쪽을 보시려면은 구리 가격을 보셔야 돼요. 구리 가격 지금까지 계속 빠졌죠. 빠지면서 전선주들이 계속 빠졌는데 이제는 한번 구리 가격이 조금 바닥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선주들이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력한 종목들로 전선주들도 한번 좀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라 그랬죠. 볼만하다 보고 있고요. 전략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시장이 좀 흔들리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좀 흔들리면 이제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경우에 살 섹터,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반도체, 또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반바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또 역사는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하반기는 또 반바지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이다. 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방어 섹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어 섹터로는 이제 통신주, 은행주, 엔터게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쪽에도 포트에 한 20, 30% 정도 넣어놓으시면은, 그러면 시장이 하반기 때 여러 가지 이슈들로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시장에 또 조정이 들어올 수도 인하하게 되면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번 주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자 말씀드리면서 거인의 시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